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TSMC에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의 4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갖다 상회하면서 35% 급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칩의 수요 호조가 지속된 데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가 8분기 연속의 전년 대비 이게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TSMC는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칩이 해당 분기 웨이퍼 매출의 77%를 차지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계속해서 AI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수석 분석가가 말하고 있기를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하다. 그렇게 서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칩 수요를 갖다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0년도가 AI 서브 수요에 있어서 또 다른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TSMC의 지속적인 2나노의 생산 능력의 확장이라든지 신규 생산이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패키지 사업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자, TSMC는 2016년도에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이버로에 나타났던 자료인데 한 주 동안의 순매수 결제 기준을 해가지고 첫 번째가 테슬라를 많이 사셨고 그 다음 구글 뭐 좋은 주식들이니까 좋죠. 그 다음 테슬라 2배짜리 그 다음에 일단 엔비디아를 네 번째로 일단 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많이 사고 있는데 자, 일단 주가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AI 업계의 그물 엔비디아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고 과연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콧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1월 달부터는 이렇게 플로리다에 꽃가루가 많이 날라서 엘러지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최근 몇 달간의 시장 상승세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래서 월가의 주요 인사들은 이걸 갖다가 해당 기술주를 뒤흔든 불안감이 좀 과장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2개월 동안에 한 38% 정도 상승했지만은 AI 분야의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또한 몇 주 동안은 상승세가 아예 꺾였다는 거겠죠. 자, 알파벳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77% 정도 상승했고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 이런 것들도 51%, 91%나 급증돼 있는 상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업계의 거문이니 회사가 여러 신제품의 발표, 파트너십의 체결, 그리고 견조한 수요 전망 이런 것들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대체로 횡보세를 보였고 연초 대비 주가는 오히려 2.6%가 하락됐다. 그래서 S&P 500보다도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3개월의 수익률은 겨우 1%의 상승에 그치고 있다. 자, 그거는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과장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분석가들은 오히려 이 주식을 외면하기보다는 현재 주가 수준이 점점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히 AI 붐 당시의 최고점에서 크게 하락한 기업 가치를 고려할 때 더욱더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회사의 빠르게 발전하는 제품 파이프라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테랑 기술 분석가인 폴믹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부진한 실적 자체를 인공지능의 수익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엔비디아는 올해 가장 유명한 투자 종목 중에 하나로 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서 향후 2년간의 주가는 $250 일단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가격대에서라도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다른 선수도 역시도 엔비디아의 부진 자체가 여름부터 시작된 AI 투자에 대한 우려, GPU 가치 하락, 자, 그리고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경쟁 심화에 따른 결과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주가 수익 성장률 PEG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동정성 기준이란지 S&P 지수보다도 훨씬 낮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주가는 톱니 모양의 변동이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펀더멘탈은 미시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결코 현금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GPU라든지 이런 것들 경쟁하고 있는 여러 가지 TPU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조금은 거시적으로 아무래도 추론 분야로 가게 되면 GPU가 좀 떨어질 거 아니냐. 자, 그게 대한 우려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촉매제는 제너럴 모터스, 그다음 존슨앤존슨 같은 주요 고객과의 계약 발표가 될 거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기술 기업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향후 4분기 실적 전망, 그다음에 AI 투자 추정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캐펙스가 늘어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있죠. 마소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AI 리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를 가장 좋아하는 AI 투자처로 지금 이제 아이디어로 꼽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AI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가 실적이라든지 이전 모델인 블랙웰 그래플 저장체에 비해서 베라루빈 플랫폼 이런 것들이 추론 선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1월 5일에 CES 컨퍼런스에서 베라루빈 플랫폼을 갖다 공개했죠. 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전 모델보다는 추론에 있어서 특화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36% 정도 상승해서 AI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진의 원인이 한 세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블랙웰의 늦은 출시, 그 다음에 AI 투자 지속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맞춤형 AI 솔루션이 인한 시장 점유율의 하락에 대한 우려, 뭐 TPU 이런 것들이 치고 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 그 세 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속적인 실적 향상 덕분에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격을 책정하고 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11월에 반도체 경쟁 심화 소식, 특히 더 인포메이션의 메타 플랫폼에 관련 보도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메타가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TPU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GPU가 TPU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반박은 했지만은 아무래도 메타에서 TPU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자들은 AI 칩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성자를 가려내기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이르다. 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현재 목표가를 본다면 평균 목표가는 253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제 24명이 강력 매수, 36명이 구매다. 그 다음 5명이 홀드고, 자, 1명이 일단 실적 부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65명이 일단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 바이든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약점이 있을 때 더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성장주에서 일단은 자금을 좀 빼내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정체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가 2025년도 4분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수요가 높은 블랙웰의 아키텍처, 베라루빈의 플랫폼에서 볼 수 있듯이 엔비디아의 꾸준한 제품 개발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자, 이러한 의견에도 동의를 하고 있고, 자,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 저로의 매수 기회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하락할 경우는 보유 주변을 늘릴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당 160달러 또는 150달러 주문을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형주를 운영하는 그 회사는 2024년도 봄부터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해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불 밑에 들어갈 때부터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 4년간에 우리가 해왔던 전략은 약점을 보일 때마다 보강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에도 크게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가가 예상 순이익의 25배에서 2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고점을 벗어났고 조정 위험도 크게 그리 크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익의 증가율이 주가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 그 말이 뭐냐면은 P 레이쇼가 있는데, 자, P 레이쇼에서 일단 지금 밑에 있는 E가 훨씬 더 일단 이거보다는 앞서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익이 앞서가고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시장의 순환 과정이고 건전한 현상이다. 자, 이러한 고성장 주식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일단 요번에 수요일 날 거래에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많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그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적인 장기 전망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드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의 상해 등급을 일단 재확인하면서 동종 AI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수익률 비율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로
꼽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엔비디아의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강력하고 독보적인 입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 경쟁업체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제품의 로드맵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점으로 꼽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7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배수에 반영된 월가의 가정이라든지 추론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AI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런 가정에는 이를 제기하는데, 특별히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에이직의 IP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는 모든 IP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또 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매우 매력적인 수준이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의 목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265불 주면서 바이든급을 주고 있죠. 그 1월 달입니다. 1월 13일자. 일단 마찬가지로 키뱅스도 275달러 주면서 바이든급 주고 있다. 1월 12일자. 일단 미주어도 마찬가지로 245불에서 275불로 내리고 있죠. 1월 9일자. 자, 거의다가 200불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5샌들 225불 1월 8일자로 주고 있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275불 1월 7일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CD 같은 경우는 270불. 마찬가지로 1월 7일자죠. 그 다음 윌리엄 브레일 아까 말씀드렸던 245불, 여기도 일단 1월 6일자. 자, 거의다가 지금 200불을 다 넘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오펜헤이머 같은 경우도 265불 주면서 바이든급 주고 있다. 1월 6일자입니다. 그 다음 에버코어 ISI는 355불 주면서 바이든급으로 상당히 많이 주고 있죠. 1월 6일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275불 바이든급 주면서 1월 6일자. UBS도 235불 주면서 바이든급 1월 6일자. 그 다음 밀레니어스 같은 경우는 320불에서 350불까지 주면서 바이든급 1월 5일자. 그래서 거의다가 1월달 들어와서는 200불 밑으로 가는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200불 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7년도 EPS가 7.6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구해볼 건데,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PE 레이쇼를 봤을 때는 39배수 정도 되고 있죠. 포월드 기준입니다. 자, 섹터 평균이 26.1배수고, 5년 동안은 45배수니까, 우리가 가장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6배수 정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그 다음 패그 배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7 정도가 지금 이제 평균인데, 1.09니까 이것도 좀 35%가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성장이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이 높으니까 뭐 한 40배수 줄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6배수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의 지금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적정 주가가 나오는지,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7.6이죠. 7.6에다가 아까 곱하기 26.1배수, 26.1 이렇게 했을 때는 198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모습에서 200불 때는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러는 거니까 주가가 좀 빠진다면 매수의 관점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과 같이 부채가 많아진 종목은 적정 주가를 구할 때, 자, EPS에다가 PE 레이쇼를 갖다 곱한 뒤, 그 다음 부채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자, 그것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유동비율이죠. 커런 레이쇼 자체가, 유동비율은 커런 에셋, 즉 말해서 유동자산을 갖다 유동부채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유동자산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자,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 0.75밖에 되지 않고 있으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일단 이제 부채가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데투의 끝도 있죠. 내 자산에 대해서, 내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부채가 많으냐. 또 519%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5배가 많다는 거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자체가 밸류에이션에서 쓰임 받을 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빼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자,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ROE입니다. ROE. 즉 말해서 내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밸런스시트를 보게 되면 여기가 S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단 부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본이죠. 그래서 내 자본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 되면 82%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2024년도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본을 투자한 만큼
만큼의 이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회사가 계속해서 이익을 내주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좀 우리가 배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채를 갖다 많이 신경 써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타나면은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수를 곱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